정윤회 게이트 검찰 단정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흘러갈 모양입니다. 정윤회 국정농단이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결국 박 대통령이 쳐놓은 가이드라인 그대로 종결될 조짐이 보입니다. 아마도 박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한참 전부터 예측할 수 있는 용한 점쟁이로 등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검찰의 입장은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것은 자살한 최경위를 비롯한 현직 경찰 몇 명의 문제이며 이들이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공문서를 유출한 건 처벌 대상인데 그 문서가 가치 없는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또 그게 허위 문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정말 가치가 없는 건지는 둘째치고 가치 없는 찌라시를 왜 처벌하겠다는 건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찌라시들을 죄다 찾아내 처벌하겠다는 선포인 것입니까? 국정을 쥐락펴락했던 정윤회를 둘러싼 십상시의 이야기도 문건을 작성한 조홍천 전 비서관을 비롯한 7인회의 이야기도 감찰 과정에서 최한경위 등의 거짓 진술을 강요한 이야기도 대통령 동생을 미행한 이야기도 모두 다 검찰의 눈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의 핵심 중 하나인 홍문종 의원 같은 인사가 최경의 자살을 두고 약간의 소동이라고 비하하고 검찰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을 내뱉는 게 아니겠습니까? 애당초 시나리오는 완전하게 만들어져 있던 것이고 검찰은 그에 맞춰 성실하게 연기했다는 말입니다. 수사도 필요 없고 증거도 필요 없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검찰이 존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알아서 풀 문제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 측의 유법 행위는 명백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공명정대하게 처리했다면 검찰이 지금처럼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검찰의 행보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는 단 하나뿐입니다. 검찰은 완벽하게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를 제대로 파헤치고 국정을 바로세우기 위해선 반드시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새누리당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물타기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뻔한 검찰 수사로 마무리되는 듯합니다. 결국 최대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이 국민을 농단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럴 때 국회의 정부 비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부하께 온몸 던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수석 비서관 회의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정윤회 게이트에 대해 입을 닫는 대신 종북 콘서트 사회 갈등 우려스럽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례적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은 도를 넘어 전형적인 색깔론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언급은 국정농단 사건을 색깔론으로 돌파하자는 발언 가이드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북, 숙주, 북한 대변인 등의 발언이 국회에서 버젓이 울려 퍼지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막말을 준비한 듯 작심 발언함으로써 국정농단 사건을 여야간 대립구도로 몰고 가려는 파렴치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색깔론, 막말은 위기 때면 등장하는 흘러간 유행가이자 지겨운 랩파트일 뿐입니다. 새누리당이 이런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을 지키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을 지키는 길은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는 길일 뿐입니다.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로 막을 내릴 거란 착각은 결국 박 대통령의 수명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즉각 본연의 역할을 돌아와 국정조사 특검 여부를 즉시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어제 정개특위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혁 국회의장께서 어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계특위의 구성과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 거대 양당의 마지막 합의에 빠져 있었던 정계특위 구성에 대한 국회의장의 언급이라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관심사만을 의도하는 이제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관심사만을 의논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관심사를 의논하는 국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의혁 국회의장께서 언급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급히 정계특위 구성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국회와 정치권의 개혁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양당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경쟁적으로 내놓더니 결국 용도 3위가 되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회의원 특권은 선거제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애써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 양당과 기존 정치인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소소한 특권 내려놓는다고 정치가 확신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적 요구입니다. 1대2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장의 언급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계특위 구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로 정계특위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주길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상지대학교 법인이 정대화 교수를 파면한 대학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상지대학교 상지학원 이사회가 정대화 교수의 파면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상지대 비리에 대해 비판을 해왔던 정 교수에 대한 파면 조치는 재단 비리 비판의 재갈을 물리겠다는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보복성 결정으로 파련 취하기까지 합니다. 과거에도 김문계 총장은 자신의 비리를 비판한 교수들을 파면해온 바가 있습니다. 총장으로 돌아온 김 전 이사장은 과거의 악습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김 총장은 아직도 상지대가 자신의 사유물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항에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이번 파면 결정은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징계 시효가 만료된 사안을 징계 사유에 포함한 점, 임기가 만료된 이사를 징계위원으로 임명한 점, 이사회 최종 결정 시 임기 만료된 이사들로 구성되어 긴급 3회 처리권의 활용, 무리하게 의결한 점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와 이사회 짜놓은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소명 기회조차 박탈해버린 이번 결정은 무효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김문기 총장의 취임과 이사회 파행으로 교육부의 특별종합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의 결정이 났다는 점은 그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은 이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교육부가 특별감사 기간 피감 당사자들이 감사 이유가 된 문제를 비판한 교수를 파면하는 게 정상적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지대 이사회와 징계위는 즉각 이번 결정을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당국 역시 이번 결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